지난 1년 경남도정과 교육행정을 돌아보는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 2019 행정사무감사 돋보기입니다. 뭐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었던지 아니면 그냥 소홀히 했던지. 구멍을 만들어줬고 그 빌미를 제공을 했다는 게 이 문제인 것입니다. 책임자로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시 협약에는 그러한 조항들이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조항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평균 연령도 한 51세 정도로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욕이 굉장히 대단하다. 실질적으로 집행부로부터 많은 지적사항들을 답을 받아내는 그런 성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로봇랜드가 모든 이슈를 다 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혼내는 또 이런 분위기였다고. 얼마 전에 우리 감시자 프로그램에서도 이 이슈를 다뤘는데 뭐 도민의 혈세가 수천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입장객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네. 또 한 차례 또 안전사고도 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PFV의 그 채무 불이행 사태로 인해 가지고 2단계 사업이 지금 불확실한 상태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당연히 경남도나 로랜드 재단은 뭐 상당히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 혼이 났는데 그리고 또 재단 예산도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거듭 되풀이하고 뭐 뚜렷한 대책안을 내놓지 못한 게 이번 그 행정감사에서 놓은 그 하나의 행위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로봇랜드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뭐냐면은 실제 의회가 농락당했다 이런 얘기죠.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 전날까지 서울랜드 서비스하고 경남 마산 로봇랜드 관리운영사하고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불참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회가 갑자기 농락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돼가지고 두 번째는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뭐 의회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의회가 그런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이 로봇랜드 사업의 최고의 큰 책임자는 도지사거든요. 도지사가 모든 집행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로봇랜드 재단이나 담당 국장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도지사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는 없었거든요. 이것도 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로봇랜드과 관련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해가 이것을 뭐 교육과 재미를 동시에 해서 뭐 선사할 것이다. 또 관광객 150만을 유치할 것이다. 남부권의 뭐 허브 뭐 관광 벨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의 지금 심정이 어떨까 저는 궁금하고요. 특히 홍준표 지사 시절에는 그 울트라 건설이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도의에서 지급 보증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의가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2008년 이후에 지금 12년 만에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저는 이 많은 인터넷상에서 이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 봤는데요. 로봇 관련해가 특색이 없다. 컨텐츠가 부재하다. 그다음에 새로움이 전혀 없다. 동선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다음 다음 문제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총 7천억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국비가 560억이 들어갔고 도비가 1,000억이 들어갔습니다. 시비는 1,100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만큼의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관련된 게 하나도 없다. 추진 초기에는 로봇 산업 발전 그리고 고용 창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줬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나온 것이 뭡니까? 온전히 보면 로봇 테마파크입니다.
놀이공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봇랜드 얘기가 나오면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연히 다뤄줘야 하긴 하지만 전 도지사나 전 도의원이나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랜드를 다룬 곳이요. 경제환경위원회인데요. 여기서 이 위원회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왔었죠?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 경제국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들이 있었고요. 예. 또 질책도 또 있었습니다. 지적된 부분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2019년도에 일자리 사업 예산이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단기 일자리, 노인 일자리, 이런데 전시성 일자리 이렇게 많아진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일자리를 많이 늘었지만 실제로는 양질 일자리를 만든 건 아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산업 정책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도가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제 도의원님들이 그 행정감사를 할 때 질책과 지적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책적 대안을 그러면 예를 들어 경남형 일자리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검토해 봤느냐라는 이런 제안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이제 좀 없던 따라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경남에 사실은 이제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위기감에 왔던 건 제조업 문제 중에서 특히 조선산업의 문제였는데 지금 조선산업이 자꾸 올라갔잖아요. 올라오는데 거꾸로 좀 조선산업의 숙련공들이 모자라단 말입니다. 이런 때 일자리의 산업정책과의 미스매칭에 대해서 도가 뭐 하거든요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 점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 도의원들이 이 행정감사를 앞두고 철저한 사전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공부도 또 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야만이 그 좀 내실이 있는 감사로 이어지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일자리와 관련해서 보면 매년마다 이제 경남 테크노파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꼭 해요.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의 인력이 부족하고 또 전문성을 갖춘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테크노파크 일하시는 분들 쭉 보면 단기 계약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 고용이 보장이 잘 안 되는 분들이죠. 비율을 따져보면 2대8이나 뭐 3대7 정도 좀 되는데 직원들 중 상당수가 이제 그 행정보조원이라든지 연구보조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지적해가지고 왜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그 대책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부분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세밀함이 떨어지는 게 뭐 지난번 행정감사도 마찬가지지만 역대 행정감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좀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를 한 데 있어서 특히 이제 기획행정위원회라든지 각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라는데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예. 여기는 도의 예산을 적재조서에 제대로 사용됐는가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고 도의사 공약 사업도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정당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김 지사의 공약 사업 1호는 남북 내루철도 문제는 뭐 타당성 검토가 이래 됐기 때문에 제대로 순조롭게 가는 것 같고요. 2호 공약이었던 그 특별회계 1조 원 조성을 하겠다. 예.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이 이래 만들었거든요. 공약을 했거든요. 그것은 도의에서 조금만 살펴보면 놓을 수 있는데 그리고 내년도에 뭐 2,5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1조 원 조성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좀 누가 봐도 바로 이런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제대로 따져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물어볼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행정사무감사는 여기 여야가 없습니다. 이게 집행부와 의회, 경제감시기능의 두 기관의 대립으로 봐야지 이게서 뭐 네 편, 내 편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도의회가 이번에 좀 아쉬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남도에 보니까 인재개발하는 데를 또 주목을 했거든요. 여기 터가 보니까 옛날에 진주 의료원 이 시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만든 곳이거든요. 아무래도 의료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내부 시설이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데 시설하고는 좀 적합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지난해하고 올해까지 이 하자 보수 공사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얘기가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는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인가 하는 의문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개발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2005년도 12월 달에 진주로 이전해서 한 4년 정도 됐는데 네. 지금 이전했기 때문에 이전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거시기하다라는 말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가지고 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무원이 철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이 인재 개발은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그 서부청사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도의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의회가 다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았느냐, 오케이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도의회가 그 감사의 주체인데 도의회도 공동 책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싶고. 건설소방위원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문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경남이 여전히 전국 미분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줄곧 1위입니다. 네, 줄곧 1위입니다. 올해만 1위가 아니고 네. 지금 이제 2019년 10월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은 경남 미분양은 전국 1위인데 전국 미분양 주택의 24%가 경남에 몰려 있고요. 그중에 경남의 미분양 주택 중에 창원이 43.5%. 이거 인구가 많아서 이제 그런 거고. 김해가 13.6%, 통영이 11%로 돼 있는데 거제와 통영이가 인구 대비 미분양률이 높아요. 그 문제가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산업이 제조업 조선 후퇴하면서 사실상 그 동네에 떠난 사람들이 많다. 빈집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날 그 건설소방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송호성 의원님이 아주 촘촘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또 빈집 문제에 대해서도 잘 짚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 빈집 문제는 미분양률하고 연동이 돼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별로 빈집 문제에 대한 격차가 확 벌어져 있고 도농 간의 격차가 벌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난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미분양된 부분이 또 빈집으로 남게 돼 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그날 약간 지적이 좀 돼 있었고요. 농수산 해양위원회에 나온 주제를 보니까요. 예. 저도 이 브랜드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1호로라는 브랜드거든요. 1호로? 1호로? 혹시 아십니까? 1호로? 저 사과 한번 먹어봤는데 아, 1호로. 그래요? 예. 저는 이거 행정감사위 보면서 처음 이 브랜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쳐봤거든요. 1호로 뭐가 맨 처음에 나오냐면요. 두피 탈모 케어 샴푸가 나옵니다. 근데 이 브랜드는 10년 된 경남의 명품 농산물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홍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1호로라는 뜻이 이슬에 적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라틴어예요. 그 경남의 맑은 자연 환경에서 생산된 과일의 깨끗한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이렇게 만든 건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5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판매 실적이 8억 4,800만 원밖에 매출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금 재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 대비 실적이 너무나 적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도 낮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러한 부분도 좀 제고해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또 행정사무감사의 한 요건이 나오는 거죠. 네. 저도 그럼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FC 응원하는 분들 많은데 작년에 잘 나가다 올해 성적이 많이 부진하잖아요. 예. 선수 영입을 90억 정도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또 경남 FC에 도배 지원하는데 내년에 예산은 삭감을 하고 한 40억 정도 삭감을 50억인가 삭감했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추경은 또 20억 편성을 했는데 혹시 이런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아시는지 경남 FC에 관련이 있어요? 저도 이제 주말이면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이렇게 좀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축구에 예.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경남 FC가 국내 리그 2위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아시아 챔피언 리그에 네. 이렇게 진출하게 되죠. 그리고 해외에 이제 원정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았는데 올해는 이제 예산이 좀 줄어들었고요. 근데 이 예산이 이제 너무 줄게 되니까 이제 추경에 한 20억 정도 일을 하는데 아마 말컴이라든지 박지수 이런 선수들이 다 방출이 됐거든요. 해버리고 그러면서 성적이 지금 꼴찌를 거의 면하는 수준에 있는데 아마 내년에 K리그 1부에 잔류를 못하게 되면은 이제 예산이 또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문제는 선수 영입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영입 문제하고 그다음에 말컴 이제 선수를 이제 방출했잖아요. 이적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적료를 다 못 받은 거예요. 이적료가
60억인지 아는데 뭐 차트가 포트 가니까 56억이라더라고요. 56억 중에 한 40억 정도는 받았고 나머지 돈은 이제 내년에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데다가 자꾸 이제 팀이 이제 내려가니까 이제 좋은 선수 영입하기 위해서 추경이 편성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해마다 이게 경남 FC 예산이 그런 거거든요. 예, 이게 문제 맞아요.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문제 있는데 고무줄 예산이죠. 잘 나갈 때는 많이 주고 못 나갈 때는 적게 주고 이래가지고 고무줄 예산인데 도에서 70% 예산을 어차피 줄 거라면은 예산을 이게 정형화시켜서 안정적으로 구단이 운영되게 되어지고 뭐 선수나 선수 이적료나 어떤 입장 관객들 많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더 구단의 발전을 위해서 정립한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어떤 때는 200억, 어떤 때는 70억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거는 뭐 경남 FC의 축구 팬들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도민들이 좀 관심 있게 그래도 좀 보셔야 할 사안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지금 합천에 가 있는데요. 현재 간지 한 2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가게 된 이유가 결국은 앞에 그 홍준표 전 지사의 모교를 다시 이제 재건축해서 간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요. 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예술의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접근성의 문제나 지금 기능을 너무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흥원이 수월하게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경상남도에서 올해 자금이 좀 부족하니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책임을 져달라 하는 부탁을 받고 도교육청이 아무런 사전 조사 분석 없이 100억을 덜컥 안은 겁니다. 경남교육청은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 100억이라는 돈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가 안았을 때 얼마가 더 들어간다는 대책도 없이 좀 이슈가 될 만한 어떤 워딩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도민들의 입장에서 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하는 역할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 경제가 중요하면 뭐 로봇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공단을 유치해야 되고 뭐 이런 중심으로 가버리면 돈이 그에게는 1억, 2억, 10억, 100억 금방금방 가거든요. 근데 주민들한테는 단돈 뭐 1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우리한테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예산들이 내려온다면 국비 사업이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비 같으면 국비가 오게 되면 매칭 사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도비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같이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예를 들면 도로 개설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시설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돈이 항상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어떤 효용성이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좀 원칙적인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예산에 사업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생활 SOC 사업에서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특정한 사업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네, 저희가 오늘 돋보기를 들고 보는 심정으로 좀 짧긴 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들여다봤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신다면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1년 중에 가장 긴장하는 시기가 바로 행정사무감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얘기하지 않으면 자료도 주지 않고 얘기를 해야지만 자료도 가져오고 뭔가 분명히 얘기해야 자료를 확실하게 가져오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치열하게 준비하고 학습을 하지 않으면 질문 자체가 안 되고 자료 요구가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박진감이었고 작년에 했던 얘기, 그작년에 했던 얘기 이제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은 저는 박진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를 따르지 않고 따지고 보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야성, 강한 야성 이런 것들이 의원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지만은 이제 앞으로 정기회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예산심사와 결산심사가 남았는데 예산심사 시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지적을 했지만은 예산 심사는 이미 7, 8월 달에 시군의 예산을 이제 받아가지고 늦어도 10월 달 되면 9월 경우에 10월 달 되면 다 완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적된 예산들이 다시 올라오는가 이것을 예산심사 때 꼼꼼히 살펴보고 특히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신규 사업 용역비가 설계 용비가 개설이 됐을 때는 이것이 한번 잘못 이 예산이 통과되면 계속 사비를 해가지고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제대로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산 처리할 때는 불용 처리된 예산들이 내년도에 다음 예산에 다시 올라올 경우에 그런 거에 대비를 갖다가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도의회가 남은 정례 기간 중에 해야 될 저는 임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의회가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 감시를 잘하고 또 도정 살림살이에 상당히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예전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수준이 나아졌다는 평은 반갑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그땐 왜 일을 이렇게 했을까? 이게 최선이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많습니다. 과거에 더 냉정하고 치열하게 감시했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번 감사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일 잘하는 경남 그리고 경남도의회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